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택시 관련 법안이 계속 타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내놓은 택시 발전 법안에서는 경유 택시에 대한 사안이 등장하면서 택시 노동자는 물론 정부 부처 내에서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아빠가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인문학 시간에는 자녀와 함께 읽는 고전, 사마천의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김우영 은평구청장 만나보겠습니다. 김우영 구청장에게 질문이나 민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월 28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베테랑 기자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산업 발전 종합 대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유 택시가 논란의 중심이 되면서 환경부와 택시 운전자 모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경유 택시 무엇이 문제인지 전국 택시 노동조합연맹 임승훈 정책본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택시 발전 법안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이 많이 바뀌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올 1월 1일에 예. 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예. 당시 이명박 정부가 1조 9천억 원의 재정 수요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만 하면서 대중교통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토부가 택시 대중교통법 재의결을 무산시키려고 부랴부랴 택시 발전 법안을 만들어서 예. 6월에 국회에 상정했는데요. 예. 문제는 택시 발전 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져서 택시 서비스나 운전기사 처우 개선 같이 도움을 줄 수 있거나 택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네. 이미 여객법이나 도세 특례 제한법에 있던 내용을 그냥 하나로 취합한 것에 불과한데요. 예. 실제로는 택시업계 간의 갈등만 일으키는 조항을 끼워놓고는 이걸 악용해서 택시 단체들이 대중교통 법안을 포기해서 예. 만들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동안 정부와 택시업계 간에 여러 차례 협의해 왔는데요. 택시업계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반대하였고 수차례에 걸쳐서 반대 의견서와 성명서를 전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택시업계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해 왔습니다. 네. 택시 발전법뿐만 아니라 택시 종합대책이라는 내용도 내놓았는데 이것도 알맹이도 하나도 없는데 택시 노동자 얘기는 듣지도 않고 네. 일방적으로 국토부 마음대로 경유택시에 유가보조금 주겠다고 하면서 억지를 밀어붙이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지난 26일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 소위 차원에서 택시업계 대표자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고 의원 청취를 했거든요. 예. 이날 우리는 택시 노조는 의회대에 모여서 택시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예. 택시 대중교통법 재의결을 촉구하면서 택시 대체가 전면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서 택시 종합대책안을 검토해서 확정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택시 발전 법안 내용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제 경유 택시인데 경유 택시는 지난 5천부터 논의가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진척이 되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유 택시 얘기가 나온 게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네. 2005년에 경유 택시 도입 논의가 있었는데요. 환경 이해성 문제로 안 됐고요. 예. 2010년에도 택시 연료에 경유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다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환경단체도 반대 있었고 저희 우리 택시 노조에서도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봤는데 이게 경제성도 부족하고 예. 현실성도 부족한 데다가 특히 운전자에게 차량 가격을 부담시켜서
산학금을 증가될 수밖에 없으니까 당시 92% 넘는 조합원들이 경유 택시 도입에 반대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뭐 아시다시피 택시 대중교통법을 정부가 거부하고 택시 발전법이나 택시 종합 대책을 만들면서 택시 업계와 합점을 찾지 못하다가 나온 게 연료 다원화인데요. 예. 이것도 CNG 택시 도입하려다가 문제가 많으니까 저번 달에 갑자기 경유 택시에 유가 보조금을 주겠다고 국토부가 들고 나와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들은 LPG를 주로 사용하죠?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부터는 CNG라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일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완성차가 아니라 기조차로 쓰고 있어서 안전성 문제나 충전 인플라 문제로 다시 LPG로 재개하는 추세에 네. 있습니다. 경유 택시를 도입할 경우에 택시 운전자들의 그 연료 선택 폭이 좀 넓어지는 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택시 노조가 경유 택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경유 택시를 도입하는 게 예. 택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토부가 택시 노조 의견을 무시하고 경유 유가 보조금을 일부만 주면 마치 모든 택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택시 노동자들의 얘기는 전혀 듣지도 않고 예. 국토부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국토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주기는 싫고 그렇다고 마땅한 방안은 없으니까 말로만 다원화로 포장하고 예. 경유 택시 도입을 카드로 꺼내서 국토부가 원하는 대로 택시 업계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경유 택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 직접 택시를 몰고 계신 운전기사분들 또 노동조합에 소속된 분들은 어떤 대책을 말하자면 원하시는 겁니까? 좀 원하시는 대책을 요약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경유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은, 택시 업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결코 아닙니다. 예. 먼저, 택시 대중교통법을 재의결해서 택시를 대중교통화를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고요. 예. 지자체에서 대책도 없이 선진성 마구잡이로 택시를 늘려놓고는 예. 택시 업계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자율감차나 예. 유가보조금을 감차 재원에 투입하는 정책은 절대적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경유 택시만 일부 보조금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연료 다변화를 하되 예. 완전 면세해서 예.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발생할 수 있게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실효성 있는 서비스 개선이나 택시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초과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예. 택시 이용자와 택시 노동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경유택시 문제를 비롯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경유택시 무엇이 문제인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임승훈 정책본부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하셔도 좋습니다. 02-771국에 0945번으로 경유택시 도입에 대한 기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문자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요. 5280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택시 연료 다변화하면 좋겠지만 택시 대중교통이 먼저 아닌가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요구하는 것이 네. 택시도 대중교통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네. 좀 인정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버스 운전기사들은 월급이 월 250만 원 정도로 받고 있는 반면에 예. 우리 택시 운전기사들은 130만 원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중교통 택시도 포함시켜서 예. 실질적으로 택시 운전기사도 생존권에 보장 좀 해달라는 뜻에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택시 운전기사 한 분이 아마 전화를 하신 모양인데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기로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시죠.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제가 지금 법인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예요. 예. 예, 근데 지금 얘기하신 그 연료 다변화나 경유 택시 도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예. 지금 말씀 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려야 예.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택시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예. 택시 산악금을 25,000원에서 3만 원 인상하게끔 서울시에서나 노동자 중앙단체 예. 또 사업조합에서 그렇게 정했는데 그렇게 네. 해놓고 택시기사 운전기사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예. 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지금 호도하고 있는데 예.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네. 지금 현재 기존 산악금이 11만 원 내외인데 여기서 2만 5천 원, 3만 원을 더 벌려고 하면 예. 더 과속 난폭 운전 신호위반이 더 난무할 것이고 예. 부당요금 징수니 승차 거부가 이런 것이 더 횡행해질 것이 뻔한 일인데 예. 어떻게 산악금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많이 예. 올려서 이것을 처우 개선이라고 하고 또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지 네.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되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임금이 다소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예. 어쨌거나 산악금을 채워야 운전기사가 들어갈 수 있어 일을 맡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려면 그 전에 종전보다 3만 원 정도 연료 포함해서 3만 원 정도 더 찍으려면 더 택시 질서가 무질서하지 뻔한 건데 예. 어떻게 탁사 공론을 그렇게 하지 이해가 안 가요. 예. 예. 가장 쉬운 우리 여객타르상 운사업법에 이미 정해져 있는 운송수익금 법인 택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무리하게 신호위반 과속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할 이유도 없고 네. 그런 것이 해결이 되는데 손쉬운 법을 놔두고 예. 이해 당사자 일반인 사업주 쪽에 반대를 빌미로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이거 서울시나 국토부 관계자나 이거 좀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 예. 임승훈 본부장님 지금 네. 임승훈 본부장님 예, 예. 말씀 말씀 들으셨죠?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좀 해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예. 운송비용 사업자 부담이 지금 국토부에서 내놓은 발전 법안에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개별법에 들어가 있죠. 그거는 개별법에 예. 들어가 있는데 윤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건데 예. 그거를 짱박치기시로 조세법하고 다 얹혀놔 버렸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보세요? 예,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예. 노동조합 중앙에 계신 분이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전택노련의 본부장이신데, 이 서울지역본부에 지금 이번에 임금 협상 말이죠. 예,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네, 지도나 이런 거 관여하셨습니까? 예? 산악금 지금 6시간 40분으로 근로시간 규정해놓고, 6시간 40분, 막말 8시간에 14만원, 15만원 찍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 알고 지금 노조 활동을 한 거예요? 예? 예. 잠깐만요. 그 예. 얘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과열된 것 같습니다. 침착하게 말씀해 예, 주시죠. 예, 예. 예,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대중교통 육성법을, 재의결을 해달라는 게 제일 요구사항이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운송비용 사업자보다 법제화를 해줘야만, 예. 구조적인 병폐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택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이제 여기에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택시 요금을 인상했는데 산악금이 25,000원 올라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계속 산악금 제도입니까? 다람쥐 채받기식으로 예. 계속 임금에서 그러면 우리 택시 운전기사들은 결과적으로 택시 요금 됐으면은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 예. 왜냐하면은 수요가 없고 그동안에 수요가 없는 것이 택시요금 인상이 된다라면은 6개월 정도는 이게 치명적으로 이게 치닫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병폐를 다시 해소하려면은 예. 장시간이 필요로 하고 그런 거를 계속 다람쥐 채받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운송 비용을 예. 사업자 부담 법제를 해가지고 전액까지 해달라는 요구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그 법으로 이미 법을 시행하지 않으려면 그 법을 바꾸든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그 이해 당사자 일방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전액관리 이제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지금 이런 그 엉터리 없는 이런 요금체계나 임금체계를 정해놓고 그래놓고 이게 그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운송병 삽자 부담이 법자가 돼야만 이런 등표적인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법을 얘기입니다. 따르기 전에요. 기존에 일단은 있는 법에 예, 좋습니다. 지금 법에도 그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이 나타나 예. 부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예. 지금 운전기사분들 얘기를 쭉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민들의 의견도 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전화 주신 분은 고맙고요. 지금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예. 전화 확인해서 저한테 전화 통화 좀 한번 개별적으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시민들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전화 02-771-92 0945번으로 전화해 주시면은 의견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계속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9798번으로 들어온 내용은 택시 대중교통이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라는 주장을 아마 운전기사분이 보내주신 것 같고요. 또 3777번으로 주신 분, 저는 개인 택시인데요. LPG가 너무 비싸서 연료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연료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임승원 본부장님? 예, 동의합니다. 예. 지금 국토부가 지금 그 종합대책 방안을 본다라 하면은 예. 지금 유독하게 경유택시만 도입만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다변화입니다. 예. 이를테면은 CNG, 예. 크린 디젤, 수소차, 전기차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 면세를 통해서 다변화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그 LPG는 이제 독과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든 간에 다변화를 통해서 가격 경쟁을 시킨다고 하면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봐서 우리가 지금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8083번으로 또 문자 주신 분이 계신데요. 첫 번째가 산학금 동결, 두 번째가 카드 수수료 회사 부담. 그것이 안 된다면은 세무사찰이나 노무관리로 강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카드 수수료가 회사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요. 그게 회사 부담, 예. 그동안에는 그럼 카드 수수료가 기사분들 부담이었나요? 지금 이제 카드 수수료 부담이 예.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예. 지금 뭐냐면은 이제 지정 충전소에서 주유를 했을 적에 하고 나중에에 결제 카드에서 결제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본다라면 최근에 우리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의원께서 예. 국정감사 파헤쳐가지고 많게는 200억 정도 지금 사업자가 택시 운전기사들의 세금을 네. 횡령했다 이제 그런 내용까지 보도가 됐는데요. 예. 지금 이제 겉으로는 사업자들이 내는 척해가지고 운전기사들한테 소위 리베이트식으로 가진 것을 운전기사들한테 주지 않고 예. 사업자들이 챙기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전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경유택시 도입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또 문자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요. 9272번. 방금 법인 택시 기사님 말씀 당연합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반성해야 합니다라는 문자 들어와 있고요. 3529번. 일하시는 분들 처우는 뒷전이고 사업자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는 지적. 운전기사분들이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예? 지금 그 택시 노동자들 어떤 택시 법안이 되기를 바라는지 앞서 몇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좀 요약해서 어떤 택시 법안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실제로 지금 국토부가 내놓은 발전 법안에서는 운송비용 삽자 부담 법제화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오래전 16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예. 사업자들은 이것을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가 이제 이것이 이제 택시 제도 개선의 획기적인 핵이다라는 것을 읽고서 예. 요번에 이제 발전법원에서 집어넣었는데 예.
반드시 그 운송병 사업자 부담은 가결이 돼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보아지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지금 대중교통육선법이 지금 재의결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이명박 정권이 그거를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예. 지금 본회의에서 있는데 이것도 같이 반드시 이게 알겠습니다. 재의결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택시 노동조합연맹 임승훈 전책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차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송두리째 뒤바뀐다면 세상의 모든 차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기능이 숨겨져 있었다. 차로 대출을 받는 놀라운 기능.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타던 차 그대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거기다 입금까지 1시간, 신용대출보다 우대받는 오너드라이버 전용 대출,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1588-5330. 금리 8.9에서 19.9%, 연체금리 19에서 29%,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시각 자극에 대한 인간의 순간 반응은 0.2초에 불과하다. 제네시스, 인간의 순발력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니르브르크링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네, 수도권 투데이 일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택시 법안, 대중교통법안으로 시작되는 택시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운전기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전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일찍 끝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병원비는 급한데 떼오르는 건 많고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서 경기도는 도움 먼저 드리는 무한돌봄을 시작했습니다. 뭘 물어보면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하니까. 그래서 무한돌봄은 한 곳에서 해결해드리는 원스톱 통합복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찾아가는 무한돌봄 센터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곁에 있겠습니다. 경기도민 곁으로 찾아가는 무한돌봄 센터. 상담 전화 031-120.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서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 보여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면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정보도 팍팍 와요. 뉴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최근 많은 젊은이들이 이사가고 싶은 곳이자 또 전세 매물이 나오자마자 사라지는 곳 은평구의 김우영 구청장 모셨습니다. 김우영 구청장에게 궁금한 점이나 은평구에 민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먼저 뉴스 브리핑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6.4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아침 기온은 설악산 영하 19.3도를 비롯해 철원 영하 13.6도, 봉화 영하 11.7도, 제천 영하 11.2도, 안동 영하 9.1도, 부산 영하 0.8도 등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의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상승률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의 땅값이 전월보다 0.1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전국 기준 월별 지가 상승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실내 전면 금연의 여파로 음식점 10곳 가운데 6곳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음식점 업주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9.3%가 실내 흡연 규제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평균 매출 감소폭은 17.6%로 조사됐습니다. 고 최진실 씨의 매니저였던 32살 박모 씨가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유서는 없었지만 신경안전제와 수면제 빈 봉지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오래전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다는 유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은평 구민들 얼마나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지 또 은평구의 현안은 무엇인지 김우영 구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영 구청장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은평구에 민원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은평구하고 구청장님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저도 한 10년 정도 은평구에 살고 있고 또 서울 속에서도 이렇게 허파 같은 북한산 기능이 있는 그래서 참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지난 여름에 손길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어떤 책입니까? 네, 제가 한 3년여 동안 구정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은평구의 좋은 정책 또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줄 만한 그런 이야기거리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발간한 책입니다. 네, 뭐 복지, 참여, 문화, 뭐 마을 이런 얘기를 담았어요. 지난 3년 동안 이제 은평구를 운영해 오셨는데 그 처음 생각과 같았던 것들도 있었고 또 많이 달랐던 것도 있었을 텐데 어땠습니까? 은평구 하면은 이제 정이 살아있는 동네다. 저는 이제 처음 출마하기 전에도 참 서울 속에서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그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 어떤 행정에 대한 참여도 그런 게 매우 높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생산성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은평구는 산업시설이 매우 부족한 지역이라 생산성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동네일 수 있는데 이 자원봉사 효율이랄까 실적이랄까 그런 게 아주 높아서 전국에서도 생산성 대상을 받는 그런 지역으로 발돋움을 했고요. 또 나름 그 새로운 발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살아가는 지혜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정에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은평구 주민들은 같은 지역에 비교적 좀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토박이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게 이제 비율로도 파악이 됩니까? 근 한 20% 정도는 예. 오래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예, 그렇군요. 지난 3년 동안의 그 성과 가운데 가장 만족스러운 성과 어떤 점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은평구가 전국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예. 이제 주민 참여 예산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서 소외되어서 예. 연말이 되면은 뭐 맨날 보도블록 교체하고 쓸데없는 데 예산 낭비한다. 네. 그런 민원들이 많았는데 직접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없어졌거든요. 네. 이제 그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예. 지난번 주민 참여 예산 총회에서는 2만 3천 명 주민들이 예. 뭐 직접 투표 내지는 모바일 투표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참여했습니다. 예. 이런 게 좋은 사례가 돼서 전국적으로도 알려지고 있고요. 그게 제일 예.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럼 가장 좀 부족했다 또는 아쉬웠다 하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그렇죠. 어떤 네. 점입니까? 공교롭게도 2010년 제가 취임했는데 그때부터 그 지자체들의 어떤 재정적 어려움 이런 게 많이 가중됐어요. 예. 뭐 세입이라든가 이런 건 뭐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까 예. 세입 감소 추세고 동시에 정부가 해야 할 복지 사업 예를 들면 보육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있을 또 기초연금 예. 이런 데 대한 자치구의 부담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가용 재원이 없는 점 예. 독자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써야 할 재원이 많이 부족한 점 이게 제일 큰 어려움이죠. 그렇군요. 지금 은평구 김무영 구청장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무영 구청장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은평구에 민원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가 그 뉴타운에 명품 한옥마을을 조성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마을입니까? 한옥으로만 주로 구성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위치는 진관사 삼천사 예. 그 아주 오래된 고찰 주변이고요. 예. 하나고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부지입니다. 그러면은 몇 채나 160여 필지를 예. 지금 조성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부지만 마련된 상황이군요. 예, 지금 현재 분양 중에 있고요. 예. 한옥 체험관도 저희가 만들어서 예. 뭐 한 10,000명 가까운 주민들이 한 달에 와서 보고 있고 예.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한옥이.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한옥은 옛것이지만 예. 젊은 사람들은 옛것이 새것입니다. 예.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이제 북한산 자락에 예. 맹꽁이도 살고 또 아주 좋은 사찰도 있고 예. 박물관도 있고 아주 그 한옥이 만들어진다면은 좋은 젊은 예. 사람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옥마을이 분양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분양이 되고 있습니까? 요즘 이제 부동산 경기가 매우 어렵죠. 예. 그래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한 20여 필지는 지금 분양이 돼 있습니다. 그럼 몇 필지가 남은 건가요? 한 100여 필지가 더 남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땅값이 상대적으로 조성 원가에 비해서도 저렴하고 예. 또 건축비도 한옥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요즘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건축비도 많이 싸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조성되는 한옥마을 그 필지, 이 넓이라든가 건폐 이런 건 다 똑같습니까? 다양합니다. 30평형, 예. 50평형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 분양가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제 그 땅값은 조성 원가가 900만 원대이지만은 700만 원대에 그 책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건축비는 한 뭐 최대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한옥 건축비인데 예. 신기술 개발을 해서 우리 그 한옥 체험관은 700만 원 선에서 건축비로 집을 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세값으로도 한 뭐 30평대에
한옥을 예. 충분히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그 가격이 대략 얼마입니까? 30평대 한옥. 땅값을 치면 한 2억 정도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20평대 그 정도 올린다 그러면은, 건축비로 치면 한 1억 5천? 예. 그러니까 최소 3억 5천 정도면 30평 대지에 20평짜리 한옥 단층을 질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럼 거기서 20평짜리 건평 한옥이면 제일 좁은 건가요? 작지만 이 한옥의 면적이라는 것은 예. 아파트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뭐 진관사에 템플스테이를 14평짜리를 봤는데 예. 아주 넓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한옥마을뿐만 아니고 마을 공동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전해 주시죠. 뭐 서울이라는 그 대도시의 마을 공동체라는 개념이 좀 낯설긴 합니다만은 네. 은평구에는 산세마을이라는 아주 좋은 공동체 마을이 있습니다. 예. 우리 두꺼비 하우징이라는 사회적 기업 마을을 완전히 헐어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 기존 골목을 유지하고 집을 좀 고치고 CCTV나 공원, 텃밭 같은 걸 조성해 주는 사업인데요. 예. 그 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뭐 다큐멘터리로 TV에도 나가고 예. 또 서울 속에서도 주민들이 저렇게 화합하고 서로 이렇게 오가면서 잘 지낼 수 있구나 그런 하나의 모범을 만들고 있는 예. 산세 마을이 있고요. 예. 요즘 아파트에 층간소음 문제가 있는데 뭐 우리 제강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주민협약을 만들어서 예. 주민 스스로 아파트 공동생활을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 자치회관 운영 평가 우수상 받았다고 말씀을 앞서 하셨는데 그 주민들 의견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그 다른 의견들을 조율하고 계십니까? 그 우리 동장님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예. 동장님들이 일단 많이 귀를 열고 듣고요. 또 주민들 간에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싸울 일도 있습니다만 예. 그럴 때 이제 꾸준히 들어주고 또 서로 이야기 나누도록 중간에서 중재하고 예. 또 그러다 보면 비온 뒤에 땅은 또 더 굳어지는 법이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자치회관들이 활발하게 뭐 축제도 많이 만들고 예, 어르신들 뭐 교양 강좌라든가 주부들 요리 강좌, 뭐 요가 교실, 예.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들 텐데 그런 건 어떻게 충당을 하나요? 아무래도 비용을 많이 지출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조금 각출하기도 하고 예. 또 정부 사업에 공모를 해서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거나 마을 공동체 사업을 또 서울시가 열심히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은평구가 마을 공동체는 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선정받았어요. 예.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도중에 문자 들어온 내용이 하나 있군요. 7744번으로 들어왔는데요. 불광천을 둘러싼 응암 신사 간의 양대 간선로를 일방 통행로로 조성해 주세요. 뭐 이런 문자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대답을 좀 해 주시죠. 일방 통행길은 그쪽은 이제 증산로가 있어서 예. 거기가 이제 하나의 중요한 기간도로고 예. 응암동하고 신사동을 연결하는 다리도 있고요. 예. 뭐 도로가 이제 활발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교통량을 감안해 봤을 때 예. 현재 양방향 통행을 일방 통행으로 바꾸려면 아주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시행하기에는 조금 힘든 예, 그런 아주 내용이겠네요. 그 교통 전문가들하고 좀 심층적으로 진단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예, 예. 그 은평구가 문화관광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다는데 문화관광 분야에서 어떤 일을 했길래 이게 최우수구로? 글쎄요, 이제 뭐 마을이 살아있다 보니까 예. 마을 주민들이 문화의 어떤 객체가 아닌 스스로 이제 주체가 되는 그런 축제들이 참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골목마다 이렇게 골목 상상 축제, 집에서 그 다 쓴 물건들, 재활용품 같은 거를 꼬맹이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나와서 팔고 서로 이제 교환하고 또 이품앗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지역 화폐인 현금이 아닌 문이라는 지역 화폐를 가지고 서로의 또 재능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은평 누리 축제라고 해서 3,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내는 주민 100% 자체 제작
놀이 축제가 있고요. 그 축제에서는 뭘 주제로 한 축제? 전통 놀이, 또 다양한 아이들의 어떤 그 프로그램, 또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무슨 그 풍물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놀이들이 한 1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지고 한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끝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좀 마무리 짓고 싶다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은평구가 이제 서부권의 중심 도시로 이제 부각하고 있는데 수색역세권 앞으로 이제 남북 경협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면 그쪽이 상암동하고 해가지고 아마 거점으로서 잘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싶고요. YTN도 그쪽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상암동으로 내년 봄에 갑니다. 그래서 미디어 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또 부각된 문제도 많이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김우영 은평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의 탈출 전문가와 가장 완벽한 감옥의 대결. 나우 유시미 제작진의 불가능한 플랜이 시작된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실베스터 스텔론. I'm gonna burn this place to the ground. 이스케이프 플랜 12월 5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이원 모델 김연아예요. 훈련으로 지칠 때마다 제게 에너지를 준 건 러브, 팬들의 사랑과 피플, 국민 여러분들의 파이팅이었어요. 그리고 그린,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원의 응원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지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뚜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네, 오늘 방송 관련해서 의견 주신 분들 많습니다. 0665번, 2029번, 0919, 0428, 4403, 8756, 2145번 많은 분들이 사연 주셨는데 다 소개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김동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